그날도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아침 7시, 아내는 습관처럼 나보다 먼저 일어나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다. 38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식탁 위에는 찜통에 막 쪄낸 계란과 김이 올라와 있었고 그 옆엔 늘 그렇듯 하얀 밥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신문을 펼치며 한 숟갈 떠먹었다. 평온했다. 아니, 무덤덤했다고 해야 맞을까? 그때 문득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아니, 당신은 요즘 따라 더 예뻐졌네.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엔 놀라움과 당황이 스쳐갔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갑자기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나이 들어서 뭔 소리야? 노래교실 다니느라 화장이라도 해서 그렇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아내의 눈빛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기쁨? 아니면 죄책감? 나는 그때 그 미묘한 변화를 놓쳤다. 그때는 몰랐다. 그 노래교실이 우리 부부의 균형을 흔들 줄은. 그리고 그 작은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늦은 것이었는지도. 며칠 뒤 손자 현우가 놀러왔다. 6살 녀석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들에게 보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다. 현우야, 이거 카톡으로 보내는 법 좀 가르쳐 줘라. 할아버지, 이거 눌러서 여기 누르면 돼요. 쉬워요. 그렇게 시작된 카카오톡. 처음엔 정말 어렵기만 했다. 톡을 치다가 잘못 눌러서 지우고 음성으로 보내려다가 이상한 소리만 녹음되고 이모티콘은 무슨 만화 같아서 영 어색했다. 하지만 현우가 며칠 더 머물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할아버지, 이거 누르면 웃는 얼굴이 나와요. 이거는 하트예요. 점점 익숙해졌다. 아내에게도 보내고 친구들끼리 단톡방도 만들고 이런저런 재미를 알게 됐다. 특히 친구 몇 명과 함께 만든 동네 아재들이라는 단톡방은 매일 들어가 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내도 카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끔 혼자 미소 짓곤 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노래교실 친구들과 대화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가 거실에 핸드폰을 두고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 하나가 떴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보았다가 순간 얼어버렸다. 진수쌤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다음 주엔 둘이서 듀엣곡 어때요? 심장이 철렁했다. 진수쌤? 낯선 이름이었다. 아내가 노래교실 선생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호기심 반, 불안 반. 나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레 톡창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알던 아내가 없었다. 쌤, 오늘도 기대돼요. 혹시 제가 음치 아닌가요? 유유. 쌤이 칭찬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히읗히읗.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문장이었다. 누가 보면 우리 바람 피우는 줄 알겠어요. 키읔키읔. 나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3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내가 알던 그 조용하고 차분한 아내가 맞나? 이모티콘을 가득 넣은 말투, 귀여운 하트, 그리고 그 장난기 넘치는 문장들.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자연스럽게 TV를 보는 척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일찍 잠든 척하며 누워 있었지만 눈은 한 번도 감기지 않았다. 옆에서 뒤척이는 아내의 숨소리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진수쌤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길래 내 아내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38년.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그렇게 길었는데 나는 아내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내가 언제부터 외로웠을까? 언제부터 누군가의 관심을 갈구했을까?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소리만 똑똑똑 울렸다. 아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잠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니 예전보다 화장을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다음 날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궁금함과 불안이 뒤섞여 도저히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오늘 노래교실 가요라고 말하며 나간 뒤 나는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건강복지센터로 향했다. 2층 강당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뒤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본 것은 앞에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다. 키는 나와 비슷했지만 더 날씬했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고 에너지가 넘쳤다. 그가 진수쌤이었다. 자, 이번엔 감정을 더 넣어서 불러보세요. 사랑은 원래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내 아내는 그 앞줄에 앉아 있었다.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노래를 따라하고 있었다. 그 눈빛을 나는 알고 있었다. 결혼 초에, 아니 연애할 때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진지함이 담긴 눈빛. 언제부터 아내가 나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그저 익숙한 존재로만 받아들였을까? 박경숙 여사님, 오늘 정말 좋아졌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살아있네요. 진수쌤이 내 아내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마치 20살 처녀 같은 미소였다. 나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속이 뒤틀렸다. 분노, 슬픔, 모멸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다녀왔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직진적으로 물었다. 진수쌤이 누구야?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당신이 어떻게 카톡 봤어? 우연히. 아내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 듣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나는 말을 잃었다. 변명할 거리, 화낼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진수쌤은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노래를 정말 잘 가르쳐주고 우리 같은 할머니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나한테 관심을 보여줘. 옷이 예쁘다고, 목소리가 좋다고,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고. 그런 말들을 내가 안 했나? 언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한 게 언제였을까? 며칠을 말없이 지냈다. 아내도 조용히 나를 피했다. 밥상을 차려놓고도 먼저 먹으라고 하며 자리를 뜨곤 했다. 나는 아내의 카톡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계속 묻고 있었다. 당신은 아직 나를 사랑하나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있었다.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나요? 나는 늘 내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했다. 아침밥 먹고 신문 보고 텃밭 일 좀 하고 친구 만나고 저녁엔 TV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적당히 마셨고 돈도 꾸준히 벌어다 줬다. 그게 좋은 남편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나 보다. 아내는 오랫동안 외로웠단다.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칭찬, 그리고 그 짜릿한 설렘. 그걸 진수쌤이 채워줬단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앉아요. 나는 아내 맞은편에 앉았다. 38년 동안 수없이 마주했던 그 자리였지만 그날은 왠지 어색했다. 그 사람과 아무 일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좋아하는 노래 이야기하고 가끔 안부 묻고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나를 여자라고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나는 그냥 아내, 엄마, 할머니로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경수기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앞에서는 언제부터 그냥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내 역할이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누군가가 내 존재를 알아봐 주길 바랐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아내는 계속했다. 그 사람이 오늘 옷이 예쁘네요 라고 말해줄 때, 목소리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해줄 때 나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내에게 그걸 표현한 적이 언제였을까? 그날 이후 나는 아내와 함께 노래교실에 가보기로 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 진수쌤도 어색해했고 다른 할머니들도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아, 박경숙 여사님 남편분이시죠?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진수쌤이 나를 향해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복잡한 심경으로 그 손을 잡았다. 네. 늦게 알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아내랑 더 많은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노래교실 생활. 처음엔 정말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같이 트로트를 부르며 박수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여보, 이 노래 어때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 속에 진수쌤을 바라보던 그 설렘은 없었지만 대신 38년 동안 쌓아온 깊은 애정이 있었다. 우린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대했다. 카톡으로 농담도 주고받았다. 여보, 오늘 뭐 해요? 텃밭에서 상추 따고 있어요. 우리 상추 맛있겠다. 히읗히읗. 사진도 찍어 보냈다. 예쁜 꽃을 보면 찍어서 보내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 자랑하고 손자가 보내준 사진도 함께 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같이 산책도 다녔다. 저녁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옆집 할머니 안부, 아이들 근황, 그리고 가끔은 젊었을 때 이야기도. 당신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나지. 하얀 원피스 입고 있었잖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요? 그런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38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알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어느 날 아침 나는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일상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늘 어디 가세요? 노래교실이요. 발표회 준비해야 해서요. 그럼 예쁘게 화장해야겠네요. 아내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설렘을 꿈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아내를 외롭게 만든 것이었다. 진수쌤이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그저 아내의 마음을 알아봐 준 사람일 뿐이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준 사람. 지금 아내와 나는 매주 노래교실에 다닌다. 진수쌤과도 편한 사이가 되었고 가끔 부부 듀엣곡도 부른다. 어색하지만 재미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38년 동안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 아내의 미소, 아내의 웃음소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 아내가 슬퍼하는 것들. 모든 게 새롭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매일 아내에게 말한다. 오늘도 예쁘네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쑥스러워하지만 기뻐한다. 그 모습이 참 예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든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해도 서로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이해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 틈은 생긴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그리고 카톡을 통해 알게 된 위험한 로맨스는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 오랜 세월을 함께한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을까? 가끔은 나도 여전히 예쁘다고. 그런 말 듣고 싶었어. 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저 마음속에 묻혀있는 감정일 뿐이다.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해보자. 당신 참 예쁘네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마음을,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저 혼자만의 감정일 뿐이다.